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가동률이 3분기까지 빠진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TSMC의 2023년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천하의 TSMC도 불황의 여파를 피해가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6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 줄었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하나로 치면 한 9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기업인 삼성 등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파운드리 최고 기업으로서 TSMC의 저력이 나타난 실적이지만 경기를 덜 탄다고는 해도 칩 시장의 불황이 그대로 TSMC 실적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실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TSMC가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TSMC의 향후 실적, 팹 가동률 등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적지 않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올 2분기 이후 실적이 어떨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분기 매출은 물론 3분기까지도 1년 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빠질 것이고 4분기에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TSMC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5%가량 빠졌는데요. 2분기와 3분기는 15% 내외로 더 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장 TSMC가 주력인 고성능 컴퓨팅, HPC 시장과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HPC는 1년 전보다 14%, 스마트폰은 27%나 줄었습니다. HPC 같은 경우는 AMD의 서버 CPU인 제노와 NVIDIA H100, 호퍼 100이죠.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서버 CPU인 그래비톤 등이 눈에 띈 성과를 냈지만 문제는 올해 판매가 저조한 애플 자체 CPU인 M 시리즈 칩도 이 HPC 범주에 속하면서 매출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경우도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성능 부진이 아이폰 판매 저조로 연결되면서 매출이 줄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TSMC의 주요 노드 가동률 하락도 불안한 징조인데요. 매출 감소가 1분기가 끝이 아니라 2, 3분기까지 길게는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 가능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가동률은 이 반도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즈니스가 워낙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놀리는 팹은 한마디로 돈에 불을 붙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칩 호황기에는 생산 라인이 부족해서 노드별로 가동률이 100%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22년 4분기부터 칩 출하량이 줄면서 가동률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올 1분기는 그 가동률 하락이 본격화되는 추세를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7나노의 가동률 하락이 단연 눈에 띄는데요. 이 반도체 분석 매체인 세미 애널리시스는 TSMC 올 1분기 가동률을 70% 미만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동률이 7나노 같은 경우는 83%였으니까 3개월 새 13%포인트 이상 빠진 것입니다. 특히 올 2분기는 7나노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7나노가 스마트폰과 PC에 쓰이는 칩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7나노 가동률의 낙폭이 심각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 1분기에 90% 아래로 떨어진 16나노도 2분기에 75%까지 수직 낙하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나마 1분기에 88% 정도로 기록한 5나노 같은 경우는 이 3나노 칩 탑재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풍선 효과로 수요가 꾸준해서 2분기부터는 더 빠지는 것 없이 가동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나마 예측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경쟁력 핵심은 다릅니다. 가령 메모리는 불황기에 칩 가격이 크게 빠지는데요. 호황기에 크게 가격이 오르다가 경기가 악화되면 칩 가격도 거품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메모리가 표준 칩이고 설계와 제조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는 설계와 제조를 한 겹이 모두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원가 경쟁력이 메모리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가 표준 칩이고 칩의 설계와 제작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베이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제품의 웨이퍼를 낮은 생산 비용으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장비의 조건이나 공정 조건 등이 최적화되어 있는 게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퍼 장비에서 동시에 100장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최대한 100장을 다 채워서 한꺼번에 공정을 진행하는 게 메모리입니다. 표준 칩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공정에 도착할 때마다 바로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제품을 진행할 양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한 번에 진행하는 식으로 메모리는 일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메모리 칩 자체가 박리담의 구조이기 때문에 불황으로 적게 팔리면 마진도 뚝 떨어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메모리를 업황 흐름에 취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다른데요. 업황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메모리만큼 업황에 휘둘리지 않는 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메모리는 박리담의 구조이지만 이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베이스고 기본적으로 고수익 칩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칩은 적게 만들지만 즉 수량은 적을지 몰라도 칩이 맞춤형 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미리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 요청, 고객 주문에 맞춰서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칩이 표준 칩이 아니라 고객에게 특화된 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파운드리는 생산에 따른 효율보다는 고객의 요청대로 주어진 시기까지 칩을 납품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해야 할 제품이 오면 장비의 한계만큼 웨이퍼를 채우기 위해 대기하기보다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곧바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이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챙기는 메모리와 달리 생산성 저하를 높은 단가로 커버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먼저 5나노를 도입했고 EUV 공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파운드리가 범용 칩도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고객에만 특화된 칩을 만든다는 특징에 따른 것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칩 단가도 높은 파운드리기에 최신 공정 도입도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고객이 아주 높은 칩의 성능을 요구할 경우 빅산 장비와 최신 노드를 적용한 생산 단가가 높은 공정을 파운드리가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메모리와는 크게 다른 파운드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TSMC의 실적 이후 공식 반응을 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칩 시장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TSMC의 CFO인 웬델 항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한 발언입니다. 상반기까지 재고 조정이 이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건강한 재고 수준에 도달하려면 올해 3분기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사실상 본 것이죠. 이 TSMC는 투자 고충도 드러냈는데요. 미국, 일본 등으로 TSMC가 팹을 벌리면서 투자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팹을 글로벌리하게 벌리고 있는 만큼 이 제작 노드 같은 경우는 최신 노드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그 결과 대만 이 가오슝에서 더 확장하려고 했던 28나노 공정, 28나노 팹은 접기로 했습니다. 이미 중국 난징에서 28나노 팹을 확장했고 일본과 유럽에서 자동차용 칩을 만드는 팹을 짓거나 지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만 내 28나노 팹은 더 필요 없겠다는 판단을 TSMC가 한 것입니다. 아마 재정적 부담을 의식했을 것으로 봅니다. TSMC는 이 가오승에서 28나노 팹을 접는 대신에 7나노와 5나노 팹을 더 짓는다는 계획을 수정해서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은 TSMC의 1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 전망 그리고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